51번 문제. 인사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BSC, 즉 균형 성과표는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등 비재무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연간 재무적 성과 결과만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은 BSC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를 살펴보면 서열법은 등위를 부여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평정척도법은 리커트 척도 등을 이용해 평가한다는 점, BARS 평가법은 성과 관련 주요 행동에 대한 수행 정도로 평가한다는 점, MBO 평가법은 상급자와 합의하여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52번.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당시 2년이었고 현재는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1935년 미국의 와그너법은 부당 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고요. 유니온 쇼업제는 비조합원이 고용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교섭은 조합원 수 기준으로 기업별 교섭 형태가 가장 많으며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의 대항 행위에 해당합니다. 53번. 조직 문화 중 안전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안전 문화 수준은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안전 분위기나 안전 풍토에 대한 설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안전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기에 구성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IAEA 보고서에서 처음 강조되었기에 TMI 원전 사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브래들리 커브 모델은 반응적, 의존적, 독립적, 상호 의존적 4단계로 구분하며 지문의 용어와는 다릅니다. 모하메드가 제시한 안전 풍토의 요인들은 경영진의 의지, 의사소통 등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므로 계량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켈의 7S 모델은 스트래터지, 스트럭처, 시스템즈, 쉐드 밸류즈, 스킬, 스태프, 스타일로 구성되며 안전 세이프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4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즉 디귿과 리을입니다. 디귿 맥그리거의 X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엄격한 지시 명령으로 통제되어야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인간을 타율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이죠. 리을 맥클랜드는 주체 톡각 시험을 이용하여 사람의 욕구를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로 구분했습니다. 반면 기억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 가장 상위 계층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이지 사회적 욕구가 아닙니다. 니은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서 급여와 복리후생은 불만족을 예방하는 위생 요인에 해당하며 동기 요인이 아닙니다. 55번.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리더십 상황 이론은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 구조 등 상황적 요인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리더십이 리더와 부하 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답을 분석해보면 리더십 행동 이론은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리더의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리더십 특성 이론은 좋은 리더가 타고나는 자질을 갖는다고 보며 훈련에 의해 육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동 이론의 관점입니다. 헤드십은 임명된 관리자가 갖는 권한에 기초한 지휘를 의미하며 조직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관리자가 발휘하는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헤드십은 최고 경영자의 민주적인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56번. 수요 예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지수평활법은 과거 실제 수요량과 예측치 간의 오차에 대해 지수적 가중치를 반영해 예측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 예측 방법이므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법은 과거의 실제 수요량의 평균으로 예측하며 과거 수요 예측치의 평균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열 분석법의 변동 요인에는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변동 요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 회귀 분석법에서 수요량 예측은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도출하며 예측 자체의 용어 정의로는 다소 부적절합니다. 57번. 재고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신문 판매원 문제는 수요가 불확실한 확률적 재고 모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정적 재고 모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경제적 주문량 모형에서 재고 유지 비용은 주문량에 비례합니다. 고정 주문량 모형은 재고 수준이 미리 정해진 재주문점에 도달할 경우 일정량을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ABC 재고 관리는 재고의 품목수와 재고 금액에 따라 중요도를 결정하고 재고 관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재고로 인한 금융 비용, 창고 보관료, 자재 취급 비용, 보험료는 재고 유지 비용에 해당합니다. 58번. 품질 경영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육시금화 기법에서는 품질 특성치가 허용 한계에서 멀어질수록 품질 비용이 증가하는 손실 함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이 손실 함수 개념은 다구치 기법에서 도입한 것으로 육시금화는 통계적 척도를 이용해 불량률을 낮추는 활동입니다. 다른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SERVQUAL 모형은 서비스 품질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이용될 수 있고요. TQM은 고객의 입장에서 품질을 정의하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HACCP는 식품의 품질 및 위생을 생산부터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될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ISO 9000 시리즈는 표준화된 품질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정되었으며 제3자 인증 기관이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59번. 식음료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팀 팀장인 홍길동 씨의 사례를 통해 채찍 효과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유통업체의 할인 이벤트 등으로 가격 변동이 클 경우 고객은 쌀 때 미리 사재기를 하게 되므로 수요 왜곡이 심화되어 주문량 변동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채찍 효과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공급 사슬 상류로 갈수록 주문의 변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력적 수요 예측 시스템은 주문량 변동이 감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급 사슬의 정보 공유가 지연될수록 주문량 변동은 증가할 것입니다. 공급 사슬의 리드 타임이 길수록 주문량 변동은 증가할 것입니다. 60번. 스트레스의 작용과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긴장, 즉 각성 수준이 높을수록 수행 수준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여키스-도슨 법칙에 따르면 긴장 수준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수행 수준이 떨어지고 적절한 수준의 긴장 상태에서 수행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역유자 가설이 성립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어유형 성격의 사람이 비유형 성격의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합니다. SELY가 구분한 스트레스 3단계 중에서 2단계는 저항 단계가 맞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정보 수집, 시간 관리, 구체적 목표 수립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방법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61번.
김 부장님의 직무수행평가 사례를 통해 평정 오류를 줄이기 위한 종업원 비교법 도입 시 제거 가능한 오류와 여전히 존재하는 오류를 옳게 짝지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종업원 비교법은 모두를 좋게 줄 수 없으므로 관대화 경향이나 중앙 집중 경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중앙 집중 오류가 제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특정 인상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후광 효과는 비교법을 써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거 가능한 오류는 중앙 집중 오류이고 여전히 존재하는 오류는 후광 오류입니다. 62번 인사 담당자인 김 부장님의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검사의 문항수는 내적 일관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문항수가 많을수록 측정의 오차가 줄어들어 신뢰도, 즉 내적 일관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반분 신뢰도는 검사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안면 타당도는 검사 문항들이 외관상 특정 검사의 문항으로 적절하게 보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준거 타당도에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으며 동형 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구성 개념을 측정하는 두 독립적인 검사를 하나의 집단에 실시하여 측정하는 것입니다. 63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 현상은 응집력이 높은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없이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 바로 집단사고입니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만장일치에 대한 압력 때문에 비판적 사고가 마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64번 용접공의 행동 특성을 ABC 행동 이론에 근거하여 기술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되었으나 여기서는 임의로 1번을 정답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분석해보면 기억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편리하다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디귿 미래의 불확실한 이득인 시력 보호로 보호 안경 착용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점, 리을 모범적인 보호 안경 착용자에게 공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험 행동을 감소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옳습니다. 니은 예방 효과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즉각적인 편의성이 미래의 불확실한 재해보다 행동 지배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65번 휴먼 에러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 중 주로 익숙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며 지름길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 파악, 정보 수집, 의사결정, 실행의 모든 단계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지식 기반 행동 모델입니다. 라스무센의 SRK 모델 중 지식 기반 행동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서 규칙이나 습관이 통하지 않을 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기반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6번 소음의 특성과 청력 손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주로 1000Hz 주변의 청력 손실로부터 시작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1000Hz가 아니라 4000Hz 대역에서 청력 손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른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0dB 청력 수준은 20대 정상 청력을 근거로 산출된 최소 역치 수준이 맞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손상에 따른 영구적 청력 손실입니다. 소음 작업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중이염 등으로 고막이나 이소골이 손상된 경우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7번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즉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기역 단기 기역의 용량은 청킹을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니은 감각 기억에 있는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리을 웨버의 법칙에 따르면 자극의 크기가 클수록 변화 감지역도 커지므로 10kg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 감지역이 1kg 물체에 대한 무게 변화 감지역보다 더 크다는 점이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디귿 신호 검출 이론에서 신호가 없는 데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은 허위 경보이며 누락은 신호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68번. 어떤 가설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가능성은 검토하지도 않고 그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만을 탐색해서 받아들이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만 찾고 반대 증거는 무시하는 심리적 오류를 말합니다. 69번.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레탄 수지 코팅 공정에 디메틸포르마미드 취급 근로자의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기는 3개월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디메틸포르마미드와 같은 물질은 급성간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관리가 엄격한 물질이며 법적으로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시기는 1개월 이내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납땜 후 기판에 묻어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아세톤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는 야간 작업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정밀 기계 가공 작업에서 금속 가공유 취급 시 노출되는 근로자는 배치 전 및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70번. 관리 대상 유해 물질 관련 국소배기 장치 후드의 제어 풍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입자 상태 물질 포의식 포위형 후드는 제어 풍속이 1.0 미즈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입자 상태 물질의 포의식 포위형 후드의 법적 제어 풍속 기준은 0.7 미즈 이상입니다. 1.0 미즈는 부수형이나 외부식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후드 형식별 제어 풍속 법적 기준에 따라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71번. 산업위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국소배기 장치를 직접 제작 및 설치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산업위생 전문가는 국소배기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고 설계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장치를 직접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은 시공 및 엔지니어링의 영역으로 일반적인 산업위생관리 범위인 예측, 측정, 평가, 관리를 벗어납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산업위생의 범위에 포함되는 옳은 설명입니다. 72번.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 산업위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예측은 산업위생 활동에서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활동으로 앞 단계들에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예측은 산업위생 활동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공정 설계 단계 등에서 잠재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바로 예측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인지는 현재 상황의 유해 인자를 파악하는 것으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유해 인자의 노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계측하는 것이며 정성적 계측도 포함합니다. 평가의 대표적인 활동은 측정된 결과를 참고 자료 혹은 노출 기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관리에서 개인 보호구의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며 공학적, 행정적인 관리와 병행해야 합니다. 73번. 국가별 노출 기준 중 법적 제재력이 없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독일 GCIHHCC의 MAK는
법적 제재력이 없는 권고치 성격이 강합니다. 법적 기준은 TRGS입니다. 반면 영국 HSE의 WEL, 일본 노동성의 CL,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허용 기준, 미국 OSHA의 PEL은 모두 법적 제재력을 갖는 노출 기준입니다. 따라서 독일의 MAK나 ACGIH의 TLV가 대표적인 비규제 권고치입니다. 74번. 산업위생관리의 기본 원리 중 작업관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작업방법 개선입니다. 유해물질 대체, 국소배기 시설, 설비의 자동화, 생산 공정의 변경은 모두 설비나 물질 자체를 바꾸는 공학적 대책에 해당합니다. 반면 작업방법 개선은 근로자의 행동이나 절차를 관리하는 관리적 대책, 즉 작업관리에 해당합니다. 75번. 유기용제의 일반적인 특성 및 독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즉 기역과 리을입니다. 기역 탄소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유기화학 물질의 중추 신경 억제 효과는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리을 유기분자에 아민이 첨가되면 피부에 대한 부식성이 증가합니다. 반면 니은 염화메틸렌이 사염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마취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마취 작용의 강도는 염소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귿 불포화 탄화수소는 포화 탄화수소보다 자극성이 더 크므로 이 또한 틀린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기출문제의 핵심 암기 키워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BSC는 재무와 비재무 관점의 조화이고요. 안전문화는 IAEA 체르노빌 사고 이후 처음 사용되었고 안전풍토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됩니다.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허츠버그의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을 기억해 주세요. 리더십은 상황 이론이 중요하며 수요 예측에서는 지수평활법의 오차 수정 방식이 핵심입니다. EOQ는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6시그마는 3.4ppm과 DMAIC를 기억하세요. 채찍 효과는 하류의 작은 변동이 상류의 큰 변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며 가격 변동과 정보 단절이 원인입니다. 인사평가 오류로는 관대화와 중앙 집중 오류는 비교법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후광 효과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행동주의의 ABC 모델은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4000Hz에서 시작되며 8시간 기준 85dB입니다. 제어 풍속은 입자 및 포 위형에서 0.7미즈가 법적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위생은 예측이 가장 첫 단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